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내려가서 지금 후보님 모시고 올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사회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혁 국회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여기가 닭갈비의 도시, 그리고 강원도의 힘, 춘천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오늘 다 사전투표 하셨죠? 예. 오늘 강원도의 힘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 당선시키고 3월 9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준비가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되셨습니까? 예, 잠시 후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사전투표를 서울에서 하시고 먼저 홍천에서부터 이 춘천으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힘, 춘천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 몇 가지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들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를 위해 하면 뭐죠? 예, 나를 위해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을 위해서도 이재명이죠. 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춘천을 위해, 강원도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예, 다시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점심을 좀 안 드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춘천을 위해, 강원도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예, 이재명은 예, 좀 이따가 우리 후보님이 오셨을 때 이제 강원도의 힘으로 이번 3월 9일 반드시 당선되시라고 더 큰 목소리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원도, 우리 춘천에서 강원도민의 힘, 강원의 힘을 볼 수 있는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유세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을 국회의원 유세단 부단장 박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이 춘천에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인연도 많고 특히 우리 춘천의 일꾼 허영 의원과는 제가 예전에 김근태 의장님을 같이 모셨던 저의 사수입니다. 저를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혼내기도 하고 많이 배웠던 우리 허영 의원님이 지난 2020년 김진태를 크게 내쫓고 우리 춘천 시민의 힘으로 당선되셨을 때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지역 국회의원 당선된 것보다 더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춘천 시민들의 힘 그때 봤습니다. 춘천 시민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 당선시킬 준비 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기다리기에 앞서서 우리 춘천 시민들이 얼마나 이재명 후보를 기다리고 계신지 반드시 이번 3월 9일 오늘 사전투표 3월 9일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왜 필요한지 몇 분 춘천 시민들, 강원도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아시죠? 우리 그동안 우리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드셨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영업시간이 11시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손실보상금 지원책을 했지만 그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끝내고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 마치시고도 이 주변에 쇼핑도 하시고 우리 식사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춘천에서 닭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김도균 사장님 모시고 잠깐이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될 것인지 나는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 그 힘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김도균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2대째 닭갈비 장사를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김도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떨리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과 어떤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집사람과 함께 가업을 이어간다는 자부심, 어떤 자신감을, 책임감을 가지고 장사를 이어받은 지 3달도 되지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고요. 정말 생각할 틈도 없이, 손을 쓸 수도 없이 그 확산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요. 그 타격은 그대로 누적이 되어서 이 시장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그 데미지가 생각도 하기 싫은 경제적 상처와 슬픔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두려운 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 그 자체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런 무서움이 오늘을 지탱할 힘을, 또 내일로 나아가야 할 제 발걸음을 붙잡고 끝도 없는 심연 속으로 끌고 당기고만 있는 그런 막연한 무서움이 가장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사회와 국가로 화살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나라가 나한테 준 게 뭔데? 왜 소상공인들만 못 살게 구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국가와 사회를 향해서 제 분노와 화를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일반 시민들이 그 희생을 대신하였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 즉시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까지 이미 발생한 손실은 물론이고 향후 발생한 손실도 확실하게 보상하겠다, 국가가 안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그 어떤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공약 이행률 95%가 넘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요, 거짓과 위선으로 달콤한 말만 하는 언변가가 아닙니다. 저 위에 있는 자리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호통하며 군림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짊어지고 땀을 흘리며 눈물을 같이 흘릴 줄 아는 동료와 같은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같이 외쳐볼까요? 나를 위해!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제 손으로 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우리 시장 상인들이 심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우리 국민이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이 희망이라는 자양분이 되어서 진짜 공정과 상식,
진짜 기회와 평등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오늘도 이재명을 심으러 가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닭갈비집 사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정말 절절하게 이 어려운 코로나19 위기에서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도균 사장님 더 대박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모셔야 할 왕이 아니죠. 대통령은 5년간 우리 국민들이 일시키고 우리 국민들에게 친구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정치인, 친구 같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절절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그리고 춘천은 대표적인 안보도시입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 여러 가지 재산권의 행사와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튼튼한 안보가 어느 도보다도 더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 지금 모실 분은요, 명예롭게 원사로 제대하신 최두갑 선생님을 모시고 안보도 이재명이고 안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 그러한 절절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예롭게 원사로 제대하신 최두갑 선생님을 우리 강원도민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민 최두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것은 평생 처음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큰 경험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수백만 표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몸을 던져서 모아오신 동지들 만나서 기쁘고 힘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은 풍전등화 상황에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행동에서 전화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만나고 이제 문자나 톡은 조금 적게 오고 이제는 전화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합시다. 이재명 후보는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동지들께서도 충동과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던 그런 매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환사자적인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을 통찰과 안목으로 그 정신을 구현할 능력과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한 후보 아닙니까? 잠깐 대표적인 하나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면 기본 시리즈 아닙니까?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소득. 이 중에서 청년 기본 대출이 심화 발전돼서 며칠 전에 서민금융은행을 창설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재명 후보가 걸어온 삶의 흔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리 이자로 무한정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고율의 이자 그리고 대출 금액에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모든 사람은 사채 시장으로 몰려갑니다. 이건 어찌 보면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어느 정치인 누구 하나 서민들을 위한 금융을 설치해서 서민들에게 저리로 돈을 대출해 준 것은 결국 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선생님 조금 시간이 그렇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걸 행동해야 된다.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백약이 무효라고 약발이 안 받습니다. 윤석열의 무능, 건진법사, 무속,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 장모 얼마든지 좋은 소재들이 나와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메타버스 부산에서 여러분이 언론사가 돼서 모든 사실을 알리고 지인과 주변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백만 표를 모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전화하고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3월 9일 저녁 승리를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예, 우리 너무나 절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최두갑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신지 저는 한 말씀 부탁드렸던데 원고지 한 10페이지 준비하셨어요. 저희들이 시간만 있으면 저 말씀 다 듣고 싶으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춘천 시민들의 절절한 말씀해 주신 우리 닭갈비집 사장님이신 우리 김도균 사장님 그리고 최두갑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 주십시오. 이제 곧 이재명 후보님이 다 도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우리 강원도의 힘, 강원도가 낳은 대표적인 우리 일꾼들을 좀 모시고 왜 이재명이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돼야 되는지 대한민국에 왜 이재명이 필요한지 그 힘찬 말씀을 몇 분 소개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내 대표님이신 윤호중 대표님과 국회의원님들 함께 올라와 주시죠.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춘천구가 낳은 큰 일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윤호중 대표님 오셨습니다. 2020년 김진태를 몰아내고 강원도의 힘을 보여준 춘천의 힘 허영 도당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전 강원도지사를 하셨던 우리 강원도의 대표 일꾼 이광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언제나 법사위를 지키시면서 정말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원주의 송기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강원도가 낳은 우리 든든한 사성 예비역 장성이신 우리 김병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인사하시고 큰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호중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왜 이재명이 필요한지 힘찬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저는 춘천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바로 요 앞에 육림극장 넘어다니는 때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골목이 엄청 넓어졌네요. 그죠?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얘기 들으면 또 꼰대 한 명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춘천이 정말 나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께 지난 15일 우리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하는 날 아침에 처음 이곳 춘천에 와서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18일 만에 여러분께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왜 이재명이 꼭 돼야 되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2년 전에 대구 신천지 집회 기억하시죠? 그 신천지 집회에서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이재명 후보는 정말 쥐꼬리만한 권한, 행정명령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천지 신자 명단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시켰고, 그걸 통해서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이 방역 선진국이 되는 첫 단추를 꿰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도 검찰총장 같은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일반 행정 권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의 생명, 국민의 건강이 경각에 달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야만은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일상생활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로나 위기 극복 사령관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네, 그런가 하면 야당의 반대, 또 윤석열 후보는 50조 100조 말로는 크게 이야기하면서 1,000만 원이다 몇 천만 원이다 이야기는 말은 하지만 결국 진정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을 돕자라고 할 때는 손 묶고 발목 잡고 하는 야당의 방해 속에서도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추경 통과시켜서 지난주에 300만 원씩 332만 소상공인 여러분께 지원하고,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긴급 재정명령권까지 동원해서 소상공인 여러분이 코로나 2년 넘게 고생하신 그 손실을 완전하게 보상해 드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겠다 약속하는 후보 여러분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TV 토론 있었죠? TV 토론 있었는데 뭐 잘 모르는 사람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장동 사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특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5번이나 물어봤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못 들은 척한 사람 있었죠? 특검을 거부한 사람, 자신들이 얘기한 내용 아닙니까?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 대장동 몸통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구린내 나는 썩은 물을 오히려 비리로 1조 이상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성남 시민을 위해서 지켜낸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고 지금까지도 못 살게 굴고 있는데, 정말 국민을 위해, 그리고 경기도지사일 때는 도민을 위해, 또 시민을 위해 자기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 대통령감 누굽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어제군요. 어제 아침에 무슨 단일화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손가락 자르겠다고 하시던 분하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동정부 얘기를 하는데, 공동정부는 정당이 달라야 공동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합을 왜 해요? 통합할 거면 공동정부라고 이야기나 하지 말지, 왜 가짜 공동정부를 내세우면서 자기들 야합한 거를 정당화시키냐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 5강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춘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반드시 3월 9일까지 단단하게 뭉쳐서 반드시 대선 승리 만들어 주실 거죠, 여러분? 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제 뒤에 말씀하실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믿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은 대통령.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윤호중 원내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원내대표님은 제가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스스로 딱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머지 의원님들도 아주 가열차게, 그러나 간결하게 더 열정적으로 발언해 주시라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고 있는 강원도당 위원장, 우리 춘천에서 김진태를 몰아낸 허영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춘천 시민 여러분, 김진태를 몰아내고 70년 만에 민주당 이름으로 춘천에서 국회의원이 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인권 허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시 현재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 대비 6.2%에서 9.6%를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굴욕 당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투표율을 75%로 가정했을 때 3천만 명에서 3,300만 명이 투표를 하실 겁니다. 1% 차이입니다. 30만 표 차이입니다. 전국에 15,00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단 20명만 전화번호에 있는 우리 지인들에게 단 20명만 우리가 투표장으로 몰고 가면 30만 표를 분명히 이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TV토론에 왕자를 세고 나와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이 되고자 구판을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처럼
구둣발로 떡하니 시민들 앉는 자리에 구둣발 올려놓고 국민을 짓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찰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우습게 본다고 5년 단임제 대통령이 겁대가리 없는 정권이라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비웃어 제끼는 그런 국민의 녹을 먹는 검찰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러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대통령에 앉히실 겁니까?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더 이상 허락하실 겁니까? 윤철수가 아니죠. 아니 윤두환이 아니죠. 전두환이 구둣발로 우리를 짓밟을 때 모든 국민이 나서서 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구둣발은 이제 우리가 투표로 심판해서 다시는 후퇴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납시다.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삶을 극복하고 어려움 속에는 가능성이 있다. 어려움 속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의 잘못한 삶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14살 때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시장의 아들로 광부의 아들로 우리 서민의 삶을 자신의 가능성 있는 삶이 되었듯이 우리 서민들에게 가능성과 기회와 행복과 그리고 국민의 삶을 챙기고자 하는 진정한 국민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투표가 검보다 강합니다. 투표가 칼보다 강합니다. 투표가 더 검찰보다 강합니다. 투표가 경제입니다. 투표가 평화입니다. 투표가 통합입니다. 대통령을 이재명으로! 우리 허영 위원장님의 힘찬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원주시의회 송기현 의원님을 모셔서 왜 이재명인가 그 힘찬 결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송기현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조 송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이제 사전투표 좀 하셨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했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선거 왜 합니까? 나를 위해 선거하는 거죠. 대통령 왜 뽑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누구를 뽑자고 하는 것은 나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오늘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서 선거를 하는 것이고 또 후보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뒤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재명! 정권 교체한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해서 누구한테 정권이 갑니까? 금강산 관광 막았고 개성공단 막았던 그 사람한테 박근혜 촛불 정권에 의해서 물러났던 탄핵받았던 그 정권에게 다시 정권이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간에 1,500만 반려인들을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과연 모란시장에서 개시장을 몰아냈던 이재명 후보가 돼야 반드시 식용육시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후보가 돼야 식용육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잘 보지 않았습니까? 모란시장에서 성남시장을 할 때 그걸 정리했습니다. 우리 천호행안 관리원들께서 그 사실을 믿으시고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춘천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가 뭔지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IT가 뭔지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허영우 의원과 함께 춘천을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키울 수 있는 후보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춘천을 위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강원도를 위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합니다. 이재명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들의 발언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후보님이 곧 도착하시기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도가 키운 인물, 강원도의 대표 일꾼 이광재 의원님을 힘차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광재입니다.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며칠 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야밤에 공공장소도 아닌 어떤 개인 집에서 단일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기댈 것이 여러분과 국민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 여러분이 투표로 단일화를 이루어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재명을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기 S마켓 앞에 한 분이 햇볕도 안 드는 2평의 고시텔, 원룸텔, 반지하 수십만 평은 90%를 빌려줘도 집을 못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는 이제 꿈꾸면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는 위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장성광업소에서 광부로 아들로 태어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광부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위대한 나라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진국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에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왜 바로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냐면, 정치는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검사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조사하고 검사한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해본 사람이 나라의 미래를 열고 법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법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지켜야 하는 얼굴,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짧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 45살 이광재가 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당시 여론조사는 마이너스 21%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강원도민은 마지막에 9% 승리로 45살에 저를 도지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제 변방의 강원도의 시대를 끝냅시다. 저기 태백의 광부의 아들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이제 먼 훗날 이렇게 얘기합시다. 강원도의 서쪽에 서울이 있었다는 그런 위대한 강원도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 이제 이재명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우리 자식처럼 생각합시다. 어머니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든 이재명을 우리 엄마들 자식처럼 생각합시다. 우리 교복을 무상교복을 나눠준 우리 이재명 시장을 우리 형제처럼 생각합시다. 우리 형제처럼, 우리 아들처럼, 우리의 동료처럼 이재명을 사랑해서 이제 이재명이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 전화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이재명과 함께 위대한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보도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강원도관한 우리 사성 장군 김병주 의원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춘천 시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예비역 사성 장군 거수 경례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성! 엊그저께 윤석열과 안철수가 야합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합으로 승리합시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했습니다. 우리는 국민 단일화합시다. 이재명으로. 이재명.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투표하면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과 경륜이요, 두 번째는 능력이요,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첫 번째 경험과 경륜, 누가 우세합니까? 능력. 윤석열 후보는 검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보도 알고 경제도 알고 민생도 알고 외교를 아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능력은 누구입니까? 비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로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남 뒷조사만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를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전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을 가진 후보 누구입니까? 경험과 경륜, 능력, 비전이 앞서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5년, 아니 30년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조차 없는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병역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 갈 때는 총을 쏠 때는 눈이 나빴다가 검사로 권한을 누릴 때는 눈이 좋아집니다. 고무줄 눈입니다. 고무줄 시력입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 국군 통수권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국군 통수권자는 병역에 한 점 의혹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표로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제 1번 이재명 후보 국 찍어서 나를 위해, 이재명 우리 인생을 위해
춘천시를 위해, 이재명, 강원도를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성. 예, 우리 힘찬 연설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의 힘,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실 겁니다. 블루투스 함께해서 모두 흥겹게 이재명 후보를 같이 맞이하십니다. 자, 블루투스 한번 모십시다. 와, 아까보다 지금 이제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춘천의 힘이고 이게 바로 강원도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요. 박수 아끼지 마시고요. 연호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춘천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가겠습니다. 질풍가도. 힘차게 달려라 기호 1번 이재명 천번만 번이고 국민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자, 지금부터 머리 위에 손 올리고 오른손 1번 이재명 한번 믿어봐. 널 위해 준비된 일 잘하는 참된 일꾼. 자, 우리 이쪽도 민생 문제도 할 일이 많잖아. 이재명 하잖아 해내. 자, 춘천 시민 여러분들의 함성 발사. 힘차게 달려라 기호 1번 이재명 천번만 번이고 국민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실력 있는 대통령 이재명. 자, 이제부터 박수. 나를 위해 이재명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 기호 1. 여기가 박수가 제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박수가 제일 안 나오는. 자, 다시 한번 춘천 시민 여러분들의 함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함성 발사. 손 붙잡고서 달려 나가. 힘차게 달려라 기호 1번 이재명 천번만 번이고 국민. 아, 여기가 최고 좋다. 최고 좋아.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실력 있는 대통령 이재명. 힘차게 박수. 기호 1번 이재명 천번만 번이고 국민 위해서 이 길을 기회로 일본 경제 대통령 후회 없이 선택해 이재명.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이재명 후보가 이곳 춘천에 도착하셨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오른손 들고 함께 외쳐주십시오.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자, 외쳐주세요. 기호 1번 이재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나를 위해 외치자 하늘 높이 뜨겁게 더 크게 가슴 깊이 간직한 자,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있자면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있자면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1번 기호 1번 이재명 앞으로 더 앞으로 제대로 바뀔 세상 우리가 만들어보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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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힘 춘천 시민을 쳐봅시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춘천을 위해 강원도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후보와 강원도가 나온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사진을 찍을 때 환영해 주십시오. 크게 손 흔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춘천시를 퀸텀시티로 초격차 기술의 요람으로 만들어갈 이재명 후보의 힘찬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춘천을 위해, 강원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은, 예, 이재명 후보를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시면 진짜 착각한다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춘천을 너무 좋아해서 특히 얼어붙은 공지천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공지천은 다 풀렸나요? 네, 올해는 잘 얼음이 안 얼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제 아내하고도 많이 놀러 왔던 곳입니다. 네, 요즘도 주말 되면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얼굴 다 가리고 이 닭갈비 먹으러 자주 옵니다. 와서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전투표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투표 착실하게 하면 이긴다. 맞습니까? 제가 뭐 거의 비슷비슷하대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하여튼 정말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결국은 많이 투표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투표 한 장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사실은 뭐 계산하는 방법은 없는데 누구한테는
목숨 같은 가치가 있죠. 이 투표권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는 정말 하찮아서 그냥 투표 안 해버릴 뭐 그런 것이기도 하죠. 또 누군가에게는 거부가 물론 투표의 한 방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해 본 방식으로는 투표 한 장이 6,787만 원 같다. 왜냐? 대통령이 5년 동안 쓸 예산을 유권자로 나눠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6,700만 원 가까운 이 돈을 만약에 내 개인 돈이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더 알아야 됩니다. 개인 돈은 아니지만 국가의 돈인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돈을 쓸 사람을 뽑으면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거 딴 생각하는 잘못 뽑으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거나 국민들의 복지와 관계없이 돈 쓰는 사람이 돈을 쓰면 이런 거 할 수 있죠. 방위비리 저질러가지고 뒷돈 챙기고 자원 외교한다고 어디 우물을 갖다 2조 원씩 주고 사고 물에 가라앉지도 못하는 잠수함 만들고 그리고 멀쩡한 물 못 흐르게 막아가지고 4대강 사업한다는데 22조 원씩이나 쓰고 이런 데다 막 써버리면 우리를 위해서 쓸 돈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잘 뽑으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농어촌 기본소득해서 우리 농촌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이 되고 식량 안보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데다 돈 쓴다. 그러면 춘천 근처에 농촌도 살아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실 노후 불안하지요? 지금은 뭐 이렇게 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러니까 나이 든 후 생각 안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 저도 곧 60대입니다. 곧 노인이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들 너무 가난하잖아요. 정말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지금 10대 경제강국 만들었지만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넘게 종이 주소로 다닌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도 40만 원 올리고 부부라고 깎지 말고 일해서 소득 있다고 깎지 말면 그게 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돈 잘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면 세금을 더 걷기를 합니까? 있는 세금 가지고 제가 성남시에도 전국에 유명한 복지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 성남시에서 세금 떼먹은 것만 걷어도 경기도에서 2, 3년 동안에 1조 3천억인가 걷었어요. 네? 제가 똑같은 세금으로 예산으로 증세에 비치지 않고 도민 1인당 10만원씩 2번 약 2조 5천억 나중에는 88%만 준 데서 나머지 12%는 세금 많이 낸 그 애국자들 왜 빼냐? 거기도 더 주자 이래가지고 그 금액까지 합치니까 3조 원 가까이 집행했는데 세금 안 넣고 이런 데다 돈 쓸 사람 뽑아주면 국민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춘천 시민들 관심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GTX B 노선 춘천으로 연장하자. 이런 데 돈 쓸 사람 뽑아야지요. 그리고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춘천 호수 많지 않습니까? 춘천 호수 국가정원 만들자면서요. 그 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이 표를 잘 행사하면 1인당 6,7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국가 예산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춘천을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쓸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미래도 바로 3월 9일에 그리고 오늘 내일 선택하는 그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윤석열 뽑아가지고 대통령 시켜주려고 아니면 이재명 뽑아가지고 폼 잡게 해주려고 대통령 뽑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국민의 명예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하라고 대신 일하라고 뽑는 대리인, 일꾼, 바로 일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춘천에는 청년들이 많으시죠?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 청년들은 이중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청춘의 도시, 젊음의 도시 춘천에 왔으니까 청년들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지금도 여기 청년들 계시지만 불안하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집은 어디 가서 구하냐?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냐? 그냥 나 혼자 살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사실 청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고도성장 시대에 정말 일자리도 많고 미래도 있고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일은 오늘보단 더 나을 것이라고 믿고 꿈을 키우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기성세대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공정성, 이거를 놓쳤습니다. 각자 살기 바빠서 그랬겠지만 결국은 이 불공정이 엄청난 격차를 낳았고 엄청난 이 양극화 격차가 자원의 효율성을 훼손해서 결국은 저성장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저성장, 즉 기회 부족으로 우리 이미 자리 잡은 기성세대들은 그런 대로 견디지만 새롭게 진입해야 되는 청년세대들은 기회가 적으니까 정말 경쟁이 아니고 성공을 위한 경쟁이 아니고 진짜 경쟁에서 지면 죽으니까 생존 투쟁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적이 되고 미래는 암울하고 그렇게 만든 우리 기성세대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의 삶을 일부나마 확실하게 책임지려고 합니다. 청년의 삶에 국가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 헬조선하면서 탈출하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청년들의 삶을 국가가 조금은 보살펴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도록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게 정치가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한테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일자리와 관련해서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 또 구직, 그리고 이직, 실업 또는 자발적 퇴직을 할 때까지 우리 청년들의 모든 이런 취업 관련 과정에 국가가 관여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취업활동 계좌제도, 이걸 도입해서 우리 청년들이 수강료를 내거나 또는 자격증 시험을 치르거나 하다못해 토익 응시를 하거나 이런 비용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용보험료 내는데
이거는 비자발적 실업, 쉽게 말해서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그만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실제로 일을 배우기 위해서 직장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청년을 평생 고용하지 않아요. 경력이 쌓여야 비로소 고용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장을 많이 옮겨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한 번쯤은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일을 그만둬도 딱 한 번만 평생 그때 실업급여 한 번은 주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은 요즘은 옛날에는 다 회사에서 채용한 다음에 가르쳐서 일을 시켰는데 요즘은 배우지 않은 사람, 역량을 미리 다 쌓지 않은 사람 채용을 안 해요. 다 임시직으로 쓰다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경력직으로 뽑아버리죠. 청년들한테 기회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일 경험을 국가가 보장해주자. 일 경험 보장제 도입하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일자리 자체도 구하기 어려운데 경험을 어디 가서 쌓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실패할 기회조차도 없는 게 청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일정 기간은 국가가 책임져 주자. 그냥도 지원하는데 일할 기회 하나 제대로 장기로 못 만들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청년 일자리 사회 책임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 청년 고용 비율을 올리고 신규 채용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디지털 일자리도 계획대로 100만 개 정도 만들어서 일자리 부족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꼭 한 군데 모여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안 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더라.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재택근무 이런 것도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3시간 일자리, 6시간 일자리 또는 뭐 남들은 8시간 할 거 3시간 만에 끝내고 쉴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의 성격이 바꿔가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국가 인프라도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한다면 했습니다. 이재명은 약속한 건 95% 이상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기회국가 이재명이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힘드시죠? 뭐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진짜 힘들잖아요. 코로나 자체도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모두가 고통받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잘 이겨내자. 이 경제위기 잘 이겨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국가 소위 사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조차도 다 알기 어려울 만큼 정말로 복잡하고 많습니다. 이 국정을 잘 파악하고 또 방향을 잘 정하고 국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100만 공직자를 제대로 지휘하고 또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내서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정하는 것, 그리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지혜롭게 결정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그 목표를 이뤄내야 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리더는 우리 역사에서 본 것처럼 나라를 망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유능한 리더, 책임자, 왕과 대통령은 몰라보게 다른 새로운 나라, 더 희망 있는 나라 만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몰라도 된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아는 거 없이 남의 머리만 빌려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정말 파도만 보고도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척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만 척 쳐다봐도 북쪽이 어딘지 알아서 우리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한 바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 통찰력을 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존재다. 대통령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그 다음에 국제분쟁, 미중 패권 경쟁, 양극화와 저성장, 그리고 환경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 주기적인 팬데믹, 얼마나 우리 앞에 문제와 위기가 많습니까? 이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 다른 경쟁 상대보다 우리가 반발 앞서가면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도 많이 찾는다고 선도 국가로서 엄청난 기회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겨내야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걸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죠.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빠른 일상 회복과 함께 경제를 다시 살릴 유능한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신속하게 극복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완전히 옛날 코로나 다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동작은 빠른데 치명률은 낮아졌어요. 전에는 동작은 느린데 치명률이 높으니까 막 봉쇄하려고 우리가 막 난리였지 않습니까? 영업도 하지 말자. 아예 문 콱 닫아버리자.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가 그렇게 해서 막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60세 이하는 백신 3번 맞으면 치명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감기보다 덜하대요. 독감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를 저는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진화하는 데 맞춰서 우리의 대응 방식도 바꾼다. 예를 들면 기저질환자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들 백신 잘 맞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잘 갖춘 다음에 영업은 자유롭게 하고 경제활동은 제대로 하자.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체제로 신속하게 바꿔서 제가 빠른 일상회복, 경제회복 100일 안에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방역,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무슨 배달 노동자 다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그리고 혹시라도 지연되면 취임한 직후 추경을 하든 긴급 재정 명령을 하든 50조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 손해보고 손실보고도 보상되지 못한 손해 다 채워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채무 정부가 다 채권 인수해서 채무 탕감, 채무 조정하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용불량 다 원상 회복하는 신용 대사면하고,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자영업자들 미국, 일본에서 한 것처럼, 유럽에서 한 것처럼 인건비, 임대료 이런 고정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프로그램 확실하게 시행해서 여러분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한 집안에도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술 마시고 가족들 돌보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막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 집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족들이 열심히 일해도. 그런데 모두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우리 훌륭한 위대한 국민들이 있는데 국가 지도자만 똑바로 하면 얼마나 우리가 더 나은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은 다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꼭 바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질병과 재난, 재해, 전쟁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책임지는 것,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우리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 가장 중요하죠. 뭐 살아야 무슨 행복도 할 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 예측 가능하고 상식적인 사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그런 사회 만드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역시 민생,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 그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기회를 넓히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왜 제가 유능한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공약 이행률을 95% 이상이다, 이 얘기 다시 안 해도 되죠?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면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서 국민소득 5만 불, 주가지수 5,000포인트, 그리고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 굳이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벌써 다 해버렸네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소위 말하는 여의도 출신, 정치 주류 출신이 못 됩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주 5.18 민주항쟁을 폭동으로 우리 언론과 정권에 속아가지고 같이 욕하다가 정말 대호각성해서 이런 나라 다시는 계속되면 안 되겠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판검사 발령 안 받고 26살에 소위 인권 변호사라고 새파란 사람이 그냥 의뢰인들이 와가지고는 저한테 변호사 명패 붙여놓고 있는데도 저한테 물어봐요. 변호사님 어디 가셨어요? 제가 변호사입니다. 그럼 휙 가버려요. 새파랗다 이거죠. 그 어린 나이에 조정래 변호사님 소개해줘가지고 500만 원 빌리고
동네 우리 옛날 학원 원장님이 소개해서 500만 원 빌려서 1000만 원 가지고 개업해서 정말 손가락 빨면서 힘들게 제가 사회운동, 인권운동 하고 살았고, 그 후에 시립의료원 만들려다가 갑자기 국민의힘 이 사람들한테 이 반격을 당해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제가 숨어 있다가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서 시장, 도지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올 동안에 제게 조직이 있었습니까? 무슨 정치적 후광이 있었습니까? 무슨 지원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똑같은 성남시 예산 가지고 빚지거나 또는 세금 올리지 않고도 전임시장이 맡긴 7,285억 가까운 빚을 부채죠, 부채. 이거 제가 3년 6개월 만에 대부분 다 정리하고 현금으로 5천억 갚았습니다. 똑같은 세금 가지고.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하는 말인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네? 동의하시죠? 도둑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선량한 도둑 잡는 사람한테, 도둑 막는 사람한테 도둑이라고 뒤집어 씌우더라. 네?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가 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국민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본령일진데, 자기 사욕이나 채우고 제 주머니 채우다가 그거 막는 선량한 정치인이 있으면 뒤집어 씌워가지고 퇴출시키고 좌절시키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정치하는 이런 잘못된 정치가 결국 우리들의 삶을 이 정도밖에 못 만든 것이다. 정치만 똑바로 하면 나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이 발목 잡아가지고 상대방 실수하게 해서 나의 기회를 찾는 이 적대적 공생의 정치 말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선의의 경쟁을 안 하고 발목 잡기 하고 잘못하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 놓으면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나쁜 짓 안 하는 정치인이 성공할 것이고, 정치적 역량이 전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오롯이 쓰여질 것 아닙니까?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제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 개혁을 통해서 다당제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거대 양당 두 개가 아니라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 아니고 제 이재명이 평생 가진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그리고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진정한 정치 교체, 세상 교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저는 어떤 정치 상황이 생기더라도
정치 상황에 변동이 생기는 지금에도 꼿꼿하게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2인 선거구 지방의원 선거구 폐지, 그리고 비례대표 강화, 결선투표 도입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통합의 정부가 가능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유능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합리적인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다시 각자 성과에 따라서 국민의 선택을, 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선거 때는 경쟁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사람은 특정 정치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모두의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국민 내각, 국민 통합정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 다 됐다고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여러분도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 집에서 뭐 유튜브 봐도 다 볼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굳이 온 이유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자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할 일이 정말 없으면은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카톡도 보내야지, 댓글도 써야지, 공감도 눌러야지, 전화도 해야지, 투표하라고 얘기도 해야지. 할 일이 태산인데 같이 해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함성이라도 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3월 10일에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세상은 계속되겠지만 3월 10일 이후에 미래는 과연 희망의 미래일 것이냐, 아니면 정쟁과 정치보복으로 날새는 퇴행의 정치일 것이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나라가 될 것이냐, 국민을 배제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권욕을 위해서 국가가 활용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6,700만 원이 나를 위해 쓰여질 것이냐, 아니면 기득권 소수를 위해 쓰여질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3월 9일 그리고 오늘과 내일 투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지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믿어도 되겠지요? 역사를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고, 국민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것도 국민 우리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이어서 쭉 앞으로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춘천 시민 여러분, 누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갈지 확인하셨죠? 큰 소리 외쳐봅시다. 나를 위해, 춘천을 위해, 강원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후보의 생생한 목소리로 이 현장에서 춘천과 강원도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이 어려운 3월 9일 그 역사를 해주실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큰 너무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맞죠? 예, 제가 춘천에 와보니까 우리 후보님 춘천 대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춘천에 예로부터 박사마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춘천에 큰 사회가이신 우한 최영식 선생님께서 우리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서 우리 후보님한테 큰 기운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글씨를 직접 작성해 주셨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것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올라와 주시고요. 춘천 대길입니다, 여러분. 후보님 가운데 쓰시고요. 예. 제발 멈추지 마요. 알죠 깊은 한숨. 외쳐봅시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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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예, 다시 한번 춘천대길 큰 강원도의 힘 보여주십시오. 큰 박수로 후보님께 큰 기운을 벌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내려와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우리 이재명 후보는 한다면 한다, 약속은 지킨다, 그 신념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위한 약속, 디지털 뉴딜 그린, 평화관광의 메카 강원도를 위해서 공약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서약하는 퍼포먼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시민들을 대표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후보님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후보님 가운데로 와주십시오. 가운데 쪽으로. 예. 여러분 힘찬 박수로 디지털 뉴딜 그린 평화관광의 메카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그린 뉴딜과 평화관광의 메카로 강원도를 만들 것입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 바이오에스 융봉합 벨트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 풍력, 바이오 등 그린 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입니다. 해광지역과 접경지역의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두 우리 강원도의 힘으로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외쳐봅시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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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예, 힘찬 박수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강원도를 방문해서 강원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힘, 춘천 대길의 힘을 갖고 남양주로 가실 겁니다. 더 큰 박수로 이재명 후보를 보내줍시다. 외쳐봅시다. 나를 위해. 다 같이 나를 위해
인사단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모두 같이 있자며 이재명 후보는 우리 강원도민의 강원도의 힘으로 이제 경기도 서울로 달려갑니다. 반드시 3월 4일 5일 투표하시고 3월 9일 이재명 후보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로 만듭시다. 5년을 우리가 맡길 그 무거운 책임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선택하면 이재명이 됩니다. 강원도의 힘 이재명과 함께 하겠습니다.